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비싼 옷? 외제차?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인가요? 저는 평생 법전을 끼고 살며 사람들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저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제 정체를 숨긴 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영혼까지 짓밟으려는 무지한 사람들이 꼭 있더군요. 제 하나뿐인 소중한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이라 모욕하던 제 사돈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그 화려한 잔칫날 명함 한 장으로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제 꽃집 청아는 제 인생의 쉼표 같은 곳입니다. 새벽이면 양재동 꽃시장에 나가 싱싱한 수국과 장미를 떼오고 오전 내내 가시를 다듬고 물을 갈아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꽃집 할머니라고 불러요.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돋보기를 쓴 채 꽃바구니를 짜는 제 모습에서 왕년에 서초동을 호령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 김경숙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 넘은 아들놈은 장가보냈고 남편은 일찌감치 사별했으니 이제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되는 노후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걸리는 가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지영이입니다. 지영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였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순둥이에 저희 꽃집에 오면 제 손부터 잡으며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예쁜 아이죠. 대기업 다니는 제 아들놈이 어디서 이런 보물을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지영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가 시집간 사돈댁은 좀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졸부 집안이었죠. 강남의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걸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사부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지영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우리가 너무 믿지는 결혼을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신분을 밝힐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못 몰 돈을 굴리는 법무법인의 대표고 내 아들이 당신들보다 못한 집안 자식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면 아이들의 결혼 생활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이권 다툼으로 번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저 사돈댁에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부족한 아이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지영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늘 밝아서 잘 지내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가끔 꽃집에 들릴 때면 아이의 손마디가 거칠어져 있고 얼굴이 수척해진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물으면 그 착한 아이는 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금 바빠서 그래요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서러운 눈물들을요.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부인의 칠순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더니 갑자기 집에서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대접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답니다. 그러면서 지영이에게 보름 전부터 퇴근 후 사돈댁으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내렸더군요. 음식 준비부터 서빙까지 직접 하라면서요.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법조인으로 30년을 살며 다져진 촉이라는 게 발동한 거죠. 지영이가 고생 좀 하겠구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부인이 말한 귀한 손님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위 권력층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잔칫날 당일 저는 정성껏 준비한 난 화분 하나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박이 박힌 제 본업의 명함 지갑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평소처럼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길을 나섰죠.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꽃집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돈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보게 된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 김경숙의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잔칫날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죠. 꽃집 문에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미리 준비한 난 화분을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사돈댁으로 향하는 길 내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늘 1분 안에 답장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사돈댁이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부인은 평소에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라 손님 대접이 남다르다며 자랑을 늘어놓던 사람이었죠. 그 남다른 대접을 위해 제 며느리가 얼마나 갈려나가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속이 쓰렸습니다. 사돈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밖까지 풍겨오는 음식 냄새 사이로 앙칼진 사부인의 고함이 섞여 들리더군요. 야, 너 정신 안 차려? 이게 얼마짜리 고기인데 태워 먹어. 저는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열린 창문 틈으로 보인 광경에 저는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복판, 잔치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 옆에서 제 며느리 지영이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그 옆에서 발로 지영이의 손을 툭툭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얘, 너는 대학까지 나왔다는 애가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니? 너희 친정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근본 없는 집안 티 좀 내지 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른 닦을게요 라며 젖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돈댁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리기는커녕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언니가 군기를 잘 잡아야지라며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더 가관인 건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사촌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 아내가 수모를 당하는 걸 뻔히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니 오히려 지영이에게 야 지영아. 사촌 형님 술 비었잖아. 얼른 가져와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식이 아니라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곧바로 닦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울며 들어가 사부인의 머리채를 잡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악인을 상대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부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귀한 손님, 그리고 그들이 목매고 있다는 상속 문제. 저는 가방 안에 든 명함 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꽃집 할머니가 사실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만나기 힘든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대접해 주마. 저는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인자한 꽃집 할머니의 미소 뒤로 서초동의 냉철한 호랑이라 불리던 시절의 서늘한 기운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당 당신들의 오만함 10배로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을 품고 저는 드디어 사돈댁의 대문을 힘차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돈댁 방문이 아닌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사돈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안은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제가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르고 땀범벅이 된 지영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당혹감과 미안함이 앞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때 상석에 앉아 과일을 깎아먹던 사부인이 저를 훑어보더니 일어서지도 않고 입을 뗐습니다. 아니 사돈, 오신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귀한 손님들 모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환영은커녕 귀찮은 불청객 취급하는 그 말투.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난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칠순이라기에 축하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지영이가 고생이 많네요. 제 말에 사부인은 코방귀를 뀌며 옆에 앉은 동생에게 속삭이더군요. 들으라는 듯이요. 얘 봤지? 저 사돈댁은 눈치가 저렇게 없어. 옷꼬락선이 좀 봐라. 저게 사돈댁 잔칫날 옷차림이니? 흙냄새 풀풀 풍기면서. 제 아들놈은 옆에서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제 곁을 피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 입이 곧 얼어붙게 될 테니까. 저는 사부인이 가리킨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의 여동생이라는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돌리고 있더군요. 어머 변호사님. 네,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속증여건 말이에요. 언니네 빌딩 세 채명에 변경하는 거 오늘 꼭 확답 주셔야 해요. 알고 보니 이 집안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상속받은 빌딩 지분을 두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사부인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업계에서 소문난 거물급 변호사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다고 자랑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친정은 그런 거 모르지? 평생 꽃이나 만졌으니 법이 무서운 줄만 알지 이용할 줄을 모르잖아. 사부인은 저를 비웃으며 지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예. 사돈댁 물 한 잔 떠다 드리고 너는 얼른 가서 전이나 더 부쳐와. 손님 오실 시간 다 됐단 말이야. 지영이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보냈죠. 오늘 자네가 가기로 한 그 집 내가 와 있네. 도착하면 아는 척하지 말고 대기하게. 제 로펌의 수석 변호사 박 변호사였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사돈댁의 본색은 가관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사돈댁 조카 하나가 지영이에게 술을 따르라며 희롱 섞인 농담을 던졌고 사부인은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잔칫날이라도 며느리한테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부인이 벌떡 일어나 제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사돈,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영이 데려올 때 내가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근본도 없고 백도 없는 집안이랑 여기면 이렇게 피곤하다니까. 꽃집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혼수질이야. 억울하면 사돈도 우리 집안 사건 맡아줄 변호사 한 명이라도 알고 오든가.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비웃는 시선,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제 며느리의 눈물 맺힌 시선까지. 저는 천천히 안경을 닦아 썼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돈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부인은 드디어 오셨나 보다. 라며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사부인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버선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나, 박 변호사님, 이 귀한 걸음을 여기까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아까 저를 윽박지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간드러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제 로펌에서 가장 냉철하기로 소문난 수석 변호사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무표정하게 거실을 흘렀죠. 사돈댁 식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서서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저희 언니네 빌딩 상속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사부인의 동생은 제 며느리 지영이를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해?
변호사님 오셨는데 물 안 떠오고. 귀한 분이니까 최고급 찻잔에 내와라. 지영이가 겁에 질려 주방으로 달려가려 하자 박 변호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한 듯 거실 구석 소박하게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신호를 보냈죠.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보자고. 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사부인은 제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실례가 많네요. 저기 앉아있는 양반은 우리 며느리 친정 엄마인데 꽃집이나 하는 분이라 이런 귀한 자리 눈치가 좀 없어서요. 무시하시고 우리 서류부터 좀 봐주세요. 사돈댁 조카는 한술 더 떴습니다. 변호사님, 저런 분이랑 한 공간에 계시기 급 떨어지시죠? 저희가 얼른 내보낼게요.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잡더군요. 사돈 어르신, 이제 그만 가보시죠. 여기는 법 얘기 오가는 엄숙한 자리라 꽃 파는 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탁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꽃 파는 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요? 사부인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변호사님 같은 상류층이랑 저런 서민이랑 어떻게 말이 섞이겠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가져오던 찻잔을 직접 받아들었죠. 사부인이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박 변호사가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부인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조카는 감전된 듯 손을 뗐습니다. 대표님? 박 변호사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사부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금박이 박힌 검은색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의 코앞에 명함 한 장을 딱 내려놓았죠. 법무법인 청명 대표 변호사 김경수. 사부인, 당신들이 그토록 목매며 수임료 수억 원을 들고 찾아와도 문전박 대당했던 그 로펌 대표가 바로 접니다. 당신들이 근본 없는 집안이라 부르며 하인 취급한 제 딸의 엄마가 바로 당신들이 벌벌 기며 기다린 그 사람이라고요. 사부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쐐기를 박더군요. 대표님, 이 집안 상속증여건은 저희 로펌에서 맞지 않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또한 저희 사모님, 아니 대표님 따님에 대한 모욕과 강요죄 성립 여부를 지금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사돈댁 식구 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사부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제 명함을 집어들더군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지영이를 끌어안으며 사부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법대로 해보죠.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법으로 당신들 집안 하나하나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 거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부인은 제 명함을 쥔 손을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까 제 팔을 잡았던 조카는 뒷걸음질을 치다 화분을 깨뜨렸죠. 대표 변호사님, 사돈이 그 유명한 법무법인 청명의 김경숙 대표라고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뒤에 숨어있던 제 아들놈이 달려와 제 소매를 붙잡더군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이고 장모님. 아니 엄마, 이게 다 오해예요. 저희가 지영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오해라는 단어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 딸이 무릎 꿇고 바닥 닦는 걸 보면서 내 놈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더구나. 내 놈이 내 사위라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다. 저는 사부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상속 분쟁 때문에 우리 로펌에 3번이나 거절당했지? 이제 이유를 알겠나? 당신 같은 인간들의 돈은 우리 로펌의 격을 떨어뜨리거든.
그리고 지금 이 시각부로 내 딸 지영이에 대한 모든 부당 대우를 법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줄 테니 기대해. 사부인은 제 발등을 붙잡으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사돈. 아니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그 상속건만은. 우리 집안 망해요. 지영아. 내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봐. 방금 전까지 지영이를 하인 취급하던 그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오다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의 손을 차분하게 떼어냈죠.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사부인. 저는 오늘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둡니다. 제 엄마를 꽃집 할머니라고 무시할 때, 그리고 저를 사람 취급 안 할 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지영이는 남편에게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탁 올려두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내가 울 때 당신은 웃고 있었지? 이제 그 웃음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봐. 우리는 그 길로 사돈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부인의 비명소리와 아들의 후에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사돈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맡지 않은 상속건은 상대 측 로펌에 처참하게 패소했고 빌딩 지분은 공중분해되었죠. 게다가 박 변호사가 진행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영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지영이는 제 꽃집 옆에 작은 카페를 차려 저와 함께 출근합니다. 아침마다 꽃향기를 맡으며 커피를 내리는 지영이의 얼굴엔 이제야 제 나이대의 생기가 돕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꽃집 할머니로 알지만 가끔 지영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대표님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농담을 던질 때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짓밟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시나요? 혹은 소중한 사람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고 계시나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반전 사연으로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